시작하자. 오늘 2다시랑 3다시 병행해서 봐서요. 일단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게 개념 올류는 끝까지 나갔죠. 올류래. 그 곱셈 공식은 일단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C1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했죠? 46번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죠? 네. 46번 아니에요? 외심 내심까지 끝까지 해오라고. 응.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평행사변이야. 잠깐만, 나도 날짜를 조금만 생각해보자. 이번에 월, 수, 금 하고 나면 방학이라서 수, 금, 월, 수, 금, 월, 수, 금 이렇게 남았어요. 다음 6번 그죠? 다음 주부터 지금 현재 오늘이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방학. 에? 다 다음 주. 다음 주 아니고 다 다음 주. 그래서 지금 여기가 5시간짜리, 5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2시간 반짜리, 여기도 5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5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번 연강을 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이 3학년 1학기 거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이 끝났고요. 2학년 2학기 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끝났죠.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인수분해 둘 2차 방정식 셋 이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 남았고요. 평행사변형 여러가지 사각형, 그 다음에 닮음, 평행선, 무게중심, 활용, 기타, 경우의 수, 확률. 여기는 따지자면 이거 인수분해, 활용, 2차 반응식, 2차 반응식의 풀이, 2차 반응식의 활용,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에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냥 2, 3, 3 놓은 거고, 이건 다 최소한 하나씩 할 거라는 얘긴데요. 지금 수업이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남았어요. 여기서 8을 까고 나면 여기서 8이 돼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 7, 8, 9번이네요. 여기서 끝나야 되죠? 적어도 여기나 여기서 끝나야 되네요. 속도를 더 올려야 되겠군요. 오늘 2학년 2학기 거 하자. 목표는 여러가지 사각형 끝까지. 평행사변형이랑 사각형 끝까지를 오늘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거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3학년 1학기 거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거에서 질문할 거 받고, 그러고 진도 나가면은 진도 요약하고 문제풀이 하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삼각형만 복사를 해줬죠? 그 개념서. 그래. 개념 플러스 유형. 중등 2학년 2학기 학생용 사각형.
네, 갑시다. 3학년 1학기 거 먼저 할게요. 3학년 1학기 거에서 질문하실 거 31번까지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27-2 또? 27-2 말고는 나머지는 그 29-1번 29-1번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 비슷한 거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그럼 27-2번 왜지? 아, 예. 27-2번에서 내가 27-2번에서 요 멘트를 했던 걸 혹시 기억나십니까? 합이 있고 곱이 있으면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 셋 중에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a 플러스 b가 있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27-2번에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7이라고 되어 있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그 값이 25라고 할 때 문제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 되게 뭐 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냐? 통분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통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합과 곱 형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몰라요? 곱을 몰라요. 그럼 뭘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25가 되고요. 그래서 대입하면 49가 되고요. 마이너스 2ab라고 구할 수 있겠죠. 24. ab라는 값은 얼마?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7입니다. 통분을 생각을 못했어요. 역수꼴 나오면 저런 모양은 99.9% 일단 통분하면서 고민해요. 통분을 생각 못했어요가 아니라 통분 밖에 답이 없어요. 다음 29-1번 봐달라고요? 왜요? 전에 광고 개념 복습하셨나요? 29-1번 전개해보세요. a-a분의 1이 제곱하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플러스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전개가 아니라 그럼 우리 이거 너 이 개념은 외웠니? a 더하기 b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4A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라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대입하시면 돼요.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단순하게. 개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물어봤어요. 30-1번은 제가 풀이 방법 알려드렸었죠. 양변을 뭐로 나눠라? 양변을 x로 나눠라. 그죠? 네, 잘 그래도 쑤셨네요. 네. 그 다음에 뭐 31번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값을 구한다라고 할 때 대입은 언제 하는 거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다 라고 했던 말 혹시 기억나요? 그냥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간단하게 할 것, 싹 다 간단하게 할 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예, 식을 간단히 한 후 식의 값 구하기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학년 1학기 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도 될까요? 저 아무튼 시연을 집에 안 쓰고 있어요. 왜요? 어제 문제 풀다가 어젯밤에 문제 풀다가 까먹고 두고 일어나서 그냥 까먹고 죽었어. 숙제가 있었는데 까먹고 안 갖고 왔다는 건 그냥 안 했는데 나한테 검사 받으려고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숙제 안 하신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반 뭐라고? 딱 말해봐. 너 숙제 했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안 해서 안 가져온 거야? 진짜 깜빡하게 맞는 거야? 다 못했어. 다 못했다고 책을 안 가져오면 뭐 초등학교 3학년이냐? 과외할 거면은 뭐 그러든가, 어? 니한테 맞춰서 안 가져왔어? 그럼 다음에 그 부분 수업하지 뭐 하고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린 교재로 계속 진도가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네가 교재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 뭐 네 공부예요, 네 공부. 솔찬히 얘기해줘. 네 공부예요. 근데 왜 나한테 굳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내 알 바 아니에요. 진짜 정말 팩트로 잔인하게 좀 재수없게 얘기를 하자면 네가 숙제를 해오든 아니든 안 해오든 솔직히 말하지 내 알 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니네들한테 숙제를 시켜요? 그게 니네들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라고 나 분명 저번 시간에 딱 그 잔소리를 한참 하지 않았었냐? 니네 저번 시간에 나한테 털리지 않았었냐? 오래된 것도 아니야. 수요일날 얘기했어. 니네 수요일날 단원 테스트 보고 수요일날 지적받은 그 날이 수요일이야. 어제 이틀 전이야, 이틀 전. 딱 말해. 포기해. 잔소리 하지 마, 이제. 네가 지금 액션을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지금 잔소리를 3번, 4번째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변하는 게 없고 계속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네가 계속 편해지고 싶은 거라고 얘기하면 얘기해. 편하게 해줄게. 아니,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나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난 이제 되게 가식적으로 보여요. 미안한데. 되게 가식적으로 보이고요. 그냥 네 속마음은 그래 놀려면 냅둬. 약간 이런 마인드 같은데 원하시면 얘기해요. 엄마 설득하든 뭘 하든 그 부모님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뒤집어지든 뭐 하든 그거는 네가 네 일이고 네가 해결할 일이고요. 저는 편하게 해드릴게요. 터치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게 좋으면 그대로 해요. 왜 굳이 하려는 신용만 하면서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왜 해? 굳이 왜?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가 달라져?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만 해. 근데 그 스트레스를 준다고 네가 달라져? 너 지금 계속 안 달라지고 있잖아. 나 월요일에도 잔소리하고 수요일에도 잔소리하고 심지어 그 수요일날 더 큰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와갔는데 또 잔소리 들을까봐 걱정돼서 교재를 안 가져? 그러면은 할 생각이 없는 거지. 할 생각이 없었던 게 맞는 거지. 시간이 없었진 않았을 텐데. 그냥 하기 싫었던 거잖아.
공부를 하기 좋아하는 변태는 없어요, 세상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의 차이예요. 본인 스스로도 못 이겨낼 정도로 하면서 뭘 하겠다고요? 하지 마요, 그럼. 원하시면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냥 입안 폭파시키고 싶어. 니네 다 내보내고 싶어. 제가 저 반이랑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니네 내보내고 싶어. 할 의지도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니네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혼나는 것도 싫고 화내는 것도 싫어. 근데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학원일이 학원일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정노동에 가까운 행동, 행위, 그런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감정을 쏟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바뀌는 걸 보기 위함인 거고, 그걸 위해 내가 감내하는 건데, 나 벌써 지금 이 반에서 너한테, 쟤한테 그 짧은 2주 안에, 시즌 시작 전까지 합치면 3주 안에 너네들한테 잔소리를 5번 했어. 이 정도면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 너 내가 얘기할 때마다, 니들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맨날 액션이 뭐였어? 다음에 꼭 제대로 하겠다. 지금부터 제대로 하겠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잘하겠다. 이 모습이 네 제대로 하는 모습이라면 이 학원이랑 안 맞는 거고 나랑 안 맞는 거야. 나가서 다른 학원 찾아. 촬영 중이에요? 아이고, 다 가리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너의 100%를 투자했는데 나를 못 따라오는 거라면 네 100%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병원을 어떻게 갔다 왔길래 오늘 일찍 오기로 해놓고서 1시간이나 늦어. 오늘 2시 반에 오기로 했었잖아, 너도. 너 월요일이었냐? 아, 맞대. 감기 때문에 그래? 어? 감기 때문에? 갑자기? 냉방병? 냉방병인가? 왜 그러지?
하여, 질문.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뭐, 질문 뭐 할래? 시원. 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응? 시험 응. 42-1번이요. 또, 44-2번. 이 뒷부분 말고는 다 괜찮아요, 앞에는? 삼십 32-1번. 이렇게 3개 해드리면 될까요? 같이 봅시다. 32-1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 큰 ABC의 외심이래요. 답은 2번이요. 왜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외심과 관련된 내용은 이겁니다. 같은 쪽이에요. 같은 방향. 이 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로 봐요. 같은 방향.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2예요. 난이도가 올라가서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 둔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조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각 C의 2배는 어디냐면 요 위쪽이에요. 즉 뭐라고? 같은 방향이에요. 이런 의미로 같은 방향이에요. 위쪽 여기의 2배. 이해돼? 그러면 B 요쪽. 그러면은 이게 COA 여기에 2배. 얘가 되는 거고요. 각 B의 2배가 각 COA잖아요. 여기서 A, B, C, O라고 할 때 각 A의 2배가 BOC라고 하거든요. 각 B의 2배가 AOC고요. 각 C의 2배가 AOB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각 B의 2배가 COA인데 여기라고요. 각 A의 2배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BOC가 되는 거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확실한 거는 뭐라고? 외곽을 2배 해준 애들 3개로 36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찍찍 그렸을 때 2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이에요. 그래서 C의 2배. 즉 그렇다면 지금 32-1번도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문제에서 80도에 2배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고 160도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럼 여기는 몇 도? 20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얘의 외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는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야? 10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42-1번.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심 하는 순간 95%는 뭘 기억해라? 뭐와 관련된 문제가 90%, 95%는 넘어갔다. 한 90% 가까이는 뭘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42-1번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삼각형 하나를 그렸을 때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잡으면 결국엔 이 각의 크기가 AA, 요 각의 크기가 BB 된다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몇 도? 여기가 76도. 여기가 몇 도? 여기가 80도.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식을 쓸 수, 그 다음에 삼각형 나오면 각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각의 성질은 어떤 개념이다?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다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즉, 각 A 더하기 요 각의 크기를 EC로 잡을게요. AA, BB, CC 해서 EC로 잡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EC가 몇 도? 76도. 두 번째, 각 B 더하기 EC가 몇 도? 80도.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주게 되면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4C가 156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 90도. 그렇다면 3C가 몇 도? 66도. 그러니까 C는 얼마? 22도. 답은 얼마? 44도. 지금 여기는 삼각형 ADC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다른 고요. 여기는 그러면 삼각형 뭐예요? BCE에서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AIE의 크기를 구하라. 똑같습니다. 지금 42-2번 옆에 있는 문제 AIE 같은 경우는 그럼 뭘 구하는 문제인 거야? A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A도 구할 수 있습니다.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고 C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아니면 또 다른 풀이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할 수 있을까? 얘랑 거의 비슷한 결인데 살짝 다른 결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2A 더하기 B 더하기 80이 180. (2A) 더하기 B 더하기 80이 180. 내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A 더하기 2B 더하기 76도가 180.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A 더하기 B, 3A 더하기 3B 더하기 156이라고 하는 애가 360도가 나오면서 3 곱하기 A 더하기 B의 값은 204도가 나오고 A 더하기 B는 얼마? 68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C는 얼마? 22도가 됩니다. 완전히 방향을 다른 방식으로 잡긴 했지만 결론은 C가 22도, 즉 답은 44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42-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야. 저거 42-2번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질문하시고요. 44-2번이야. (44-2번에서) 6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갈게요. 직각, 직각, 직각. A, B, C. 문제에서는 이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고 중점을 연결한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결국에는 지금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뭐?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C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를 구하거나. 그러면 위의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밑의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둘 다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위는 아예 시도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길이가 1인 걸 알아요. 그럼 요 길이도 1인 걸 알아요. 그럼 이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A라고 놓을게요. 요 길이는 쟤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지?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A죠? 그죠? 그럼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B죠? 아,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6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BC와 AC라는 길이를 이용해서 진짜 정말 2단 엽차기까지 다 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그죠? 이런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해서 제가 정말 그 온몸 비틀기까지 다 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2AB라고 하는 그 값이 2A 더하기 2B 플러스 2라고 하는 AB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즉 AB가 얼마가 되는 7이 되는. 자, 그럼 여기까지 구했어. 그 다음은 뭘 해? 자,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이라는 애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얼마? 7 더하기 6 더하기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7 나오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 아니야? 이거 교과과정에서 없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 그쵸.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곱셈 공식 전개가 나와야지 하니까 애초에 이게 여기서부터 끊겨서 불가능하면 이 다음 게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피타고라스도 심지어 여기서 쓸 수 있다 쳐! 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식이 나오겠죠. 못할 건 아니야. 했어. 나 그지? 하는 거 보여줬어. 그럼 자, 두 번째.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2A 더하기 2B 더하기 2죠. A가 2개, 1이 2개, B가 2개. 얼마라고요? 14라고요. 끝. 예. 그래서 위에 걸로 풀어요? 아래 걸로 풀어요? 아래 거요. 됐죠? 네. 종 쳤으니까 쉬었다가요. 오늘 2학년 2학기 것만 쭉 진행할 거고요. 2학년 2학기 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사각형 전체 끝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럼 사각형 전체 끝까지 다 나가면은 몇 문제까지 숙제가 나갈 예정이냐면요. 아마 78번까지인가? 아니네. 몇 번이죠? 80번 된가? 87번까지니까 아마 주말 동안까지
한 80문제 정도 풀어오게 될 것 같네요. 네, 촬영 끊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통화 중이어서 저는 네. 중간에 전화가 한 번 없어요. 네. 방해되지 않게만 받으세요. 네. 어차피 니는 지금 자습 중이라서 뭘 해도 돼요. 자,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개념 요약 한 바퀴 할게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 시작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정의가 뭐라고요? 네 변이 각각 어디에 평행해요? 네 변이 각각 여기 평행해요. 평행해요. 아, 사각형이요? 평행사변형이요. 개쩌는데?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사각형 ABCD에서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AB와 CD가 서로 평행하고 AD와 BC가 서로 평행할 때 이 사각형을 뭐라 부른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합니다. 성질은 무엇입니까? 성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AB와 CD가 같고 AD와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입니다.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두 쌍의 대각 A와 C 그리고 가 같고 B와 D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누구? 각 A 더하기 각 B가 180도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성립한다? 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게 맞거든? 얘 노란색이면은 흰색이 맞니? 라고 하면 아니오예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예를 들면 지금 A와 B가 평행하면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쓸데없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OA가 OC가 되고 OB가 OD가 됩니다. 뭔데요? O는 뭔데요? 대각선의 교점이죠. 이렇게 그렸을 때 대각선의 교점을 O, A, B, C, D라고 하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성질 4가지와 정의를 썼다면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정의랑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정우 판별에서 간단하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요. 사실은 이제부터 어떤 문제들이 나오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되는 조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몇 가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 1, 2, 3, 4에 플러스 1 하시면 돼요. 각각의 성질을 만족하면 이 성질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는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야? AB와 BCD가 서로 평행하고 AD와 BC가 서로 평행할 때, 그죠? 두 번째는 AB와 CD의 길이가 서로 같고 AD와 BC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세 번째,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고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을 때. 네 번째, OA와 OC의 길이가 같고 OB와 OD의 길이가 같을 때.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경우? 어떤 경우라고 했죠?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그때 얘는 무슨 사각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아야. 넷. 이렇게 4개에 대해서 이건 주로 어떤 그림이 나와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요 표시가 있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서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의 크기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돼요. 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를 이등분하면 돼요. 마지막 5번째는 어머 이거 왜 삐딱하니? 이상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요렇게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를 평행사변형 안에다가 그렸을 때 라고 하는 조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중 이거는 그냥 뭐 보여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간다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과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내부의 사각형은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이 돼요. 뭘 만족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어떤 걸 만족해서 평행사변형이 되죠?
이 각의 크기를 알아요? 알 수도 있긴 하지. 그치? 알 수도 있긴 하지. 요 각의 크기랑 요 동그라미랑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x,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동그라미 x가 될 거고 여기도 동그라미 x가 될 테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또 가능하네요. 3번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요? 이걸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냐면 엇각의 크기라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요. 엇각의 크기라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거든요. 그럼 전체 길이, 이 길이 여기도 똑같이 같거든요. 근데 이 길이가 서로 같은데 같은 길이에서 같은 것만큼 뺐으니까 여기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몇 번 조건? 5번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평행한 두 선분 위에 이미 길이가 같은 두 선분을 정의하면 5번 조건, 평행한데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가능하죠.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뭐 대각선 연결해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요런 애들,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지울 겁니다. 뭐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각선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평행사변, 요렇게 생겨먹은 평행사변형도 있어요. 얘네들이요. 그림이 좀 별론가요? 그럼 다시 요렇게 갈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수선의 발을 그린 다음에 여기를 연결해준 모양. 요 노란색도 평행사변형이에요. 왜요? 이번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뭘 만족하죠? 이번에도 5번이요. 왜 5번이요? 여기랑 여기가 서로 합동이 돼요. 이유가 뭐죠? RHA 합동이 됩니다. RH A 합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 다음 한 선분에 대해서 한 직선에 대한 수직인 일치하지 않은 두 수직인 직선은 지들끼리 뭘 해야? 평행합니다.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 그러면 얘네들은 평행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뭘 만족한다? 5번이요.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 5번을 찍으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이런 평행사변형 내부의 그림을 그릴 때 거의 한 70% 정도는 5번의 성질에 가까운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짠. 이거 지운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사각형이니까 뭐 각과 관련해서 나오거나 길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다? 일단 평행이라는 걸 이용해서 평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99.9% 뭘 이용하는 문제? 동의각이나 또는 엇각의 크기가 같다 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미 평행하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무조건 어떤 그림을 보던지 간에 동의각 또는 엇각의 크기가 같은 걸 이용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다 치고 길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넓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넓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이런 그림이요. 짠. 평행사 변형이 있을 때 대각선을 연결해주면 대각선에 의하여 이 평행사 변형은 넓이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왜요? ABCD 해보시면 삼각형 ABC와 ABD와 삼각형 CDB는 서로 합동이거든요. 무슨 합동이요? 뭐든 다 돼요. ASA도 되고요. 심지어 SSS도 되고요. 아니면은 ASA도 되고요. SAS도 돼요. 다 돼요. 어쨌든 합동이 돼요. 그래서 뭐다?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하는 그거가 꽤나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응용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그림 중에서 이런 그림 나옵니다. 어떠한 그림? 이렇게 똑같은 평행사 변형 그릴게요. 똑같이 평행사 변형 하나 그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얘도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됩니다. 왜요? 이것 또한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요? 밑변과 높이가 같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분의 1을 안 한 평행사 변형 넓이에 당연히 반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뭘 해서?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조선을 연결해서 이런 평행선을 그린다면 첫 번째 성질,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을 연결하게 되면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도 넓이가 같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안 적어도 되는 거죠? 네, 넣어요. 없으면 뭐라도 적어 채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저기 이면지 있는데. 아니면 뭐 영상 보고 나중에 복습하셔도 되고요. 그거 아닌데요. 카메라. 자, 여기에는 내부의 무작위점 하나를 기준으로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아무 점이나 상관없이 이 점을 기준으로 평행사 변형의 네 꼭지점에다가 선분을 연결하게 되면 이 꼭지점을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평행사 변형 넓이의 반이 됩니다. 왜요? 얘도 아까 여기 옆에서 설명했던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평행한 보조선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평행한 보조선을 그렸을 때 평행사 변형이 몇 개가 생기게 되고 4개가 생기게 되고 각각의 대각선을 2등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 그리고 개념은
이게 끝이고요. 응용하는 것도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실은 저기 있는 저 개념들을 이용하는 거 또는 앞에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하거나 앞에서 배웠던 내심, 외심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문제를 하기 전에 니네 교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개념 정리하라고 줬던 그 프린트에서 내가 놓치고 간 게 있는지 한번 46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사각형 ABCD를 기호로, 그렇구나. 평행사변형, 그렇구나.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 나와 있고요. 성질 3가지 밑에 있죠. 그죠? 46페이지. 확인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요? 총 몇 가지? 5가지 있다고요. 그 5가지 그림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그려드렸습니다. 맞죠? 그죠? 거기 몇 페이지? 49페이지에 있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와 내용과 그림을 똑같이 그려드렸습니다. 네, 안 보고 했지만 어쨌든 다 외웠기 때문에 저는 난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5번 평행사변형과 넓이라고 나와 있는 51페이지 내용에서도 이 그림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굳이 더 얘기하자면 이 내용을 빼먹었네요. 뭐요? 여기 하나 그릴게요. 평행사변형에서요. 평행사변형에서요. 딴 것보다 뭘 기억해야 되냐?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대각선 2개에 의하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등분 됩니다. A, B, C, D, O에 대하여 삼각형 쓸게요. 삼각형 ABO의 넓이와 삼각형 BCO의 넓이와 삼각형 CDO의 넓이와 삼각형 ADO의 넓이가 모두 사각형 ABCD의 4분의 1만큼의 넓이로 동일합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요 내용과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자, 대각선으로 넓이가 반반 나눠진 상태에서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넓이가 서로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아요. 여기도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 다 모두 같아요. 라고 증명이 가능합니다. (51페이지) 내용 끝났고, 네, 그럼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거는 C1 교재에서 몇 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면.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어디까지 하기로 했냐면 여러 가지 사각형 하기로 했죠? 지금 자, 평행사변형 한 바닥 한 바닥가 안 썼죠? 평행사변형 한 2칸 정도? 2칸 반 정도? 여러 가지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평행사변형에서 이어져서 배우는 것들. 대표적으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그리고 하나 더 등변사다리꼴이 있습니다. 난 너만 보고 수업할 거예요. 너 빼고 다 알아요. 아시죠? 너 말고요. 너 말고 얘예요. 왜냐면 네, 얘가 처음 배워요. 영상 보라고 했는데 안 봤거든요. 아니야,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둘은 대답 잘 해주시면 돼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죠?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즉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각 A, 각 B, 는 각 C, 는 각 D, 각 90도로 서로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질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시면 되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뭐라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아까 했던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이 뭐라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뭐라고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서로 같다. 네? 왜? 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그럼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뭘 만족하는? 3번 조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를 만족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그럼 성질 AC와 BD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OA와 OB와 OC와 OD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미 평행사변형인데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채워주시면 돼요. 이미 평행사변형이야. 이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이미 같아. 근데 누구까지 같으면? 그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첫 번째 뭐요? 이웃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을 때. 기호로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각 A가 각 B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각 A와 각 C가 같고 B와 D도 같은데 서로 다 같으니까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아지고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OA와 OB만 같아도 돼요. 이미 OA와 OC는 같고 OB와 OD의 길이가 같은데 OA, OB, OC, OD가 되면서 내변의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도 할 수 있죠. 직사각형 끝. 말은 뭐 말은 뭐의 정의는 뭐게요? 각 가지고 각으로 하나가 나왔으니까 변으로 하나가 나오겠죠? 정의가 뭐예요?
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 마름모라는 정의에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 성질을 만족해야 2번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만족하죠. 자, 그럼 성질 볼게요. 성질.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너네가 이미 알아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그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데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AC와 BD가 서로 수직이고 OA는 OC, OB는 OD가 된다 인데 이건 기호로 쓰는 것보다 말로 쓰는 게 좀 더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직으로 만나기만 해도 됩니다. 왜? 이미 뭐하는 사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각선끼리 수직으로 만나기만 하면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바로 뭐예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죠. 그럼 이번에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게요? 이미 평행사변형이야 에서 이 정의를 만족하려면 뭐 하면 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이미 평행사변형이니까 AB는 CD이고 BC는 DA랑 같은데 에서 뭐까지 추가되면은 AB와 BC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웃한 걸 연결시켜주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마름모가 됩니다. 뭐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뭐 AB와 CD가 같을 때.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됩니다. 대각선이 직교할 때. 그죠? AC와 B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만 하면 얘는 서로 뭐가 된다? 네, 마름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의 개념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빠르죠? 이거 자세한 디테일 내용이 궁금하시면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제 채널에 2학년 2학기 개념 한 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 아마 오픈 소스일걸요? 내가 그거 오픈 영상일 거예요. 2학년 2학기 개념 한 통은. 정사각형을 보도록 하죠. 정사각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네, 둘 다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둘 다요. 저 둘의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각 A와 B와 C와 D가 모두 90도이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질은 뭐가 있게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성질들을 다 가져가요. 뭐죠?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서로를 수직 이등분합니다. 좀 더 크게 써야겠다. 대각선의 길이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데 수직으로 이등분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 마름모를 거쳐서 정사각형이 되는 애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뭘 하냐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또는 정사각형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저기요, 저기. 여기를 1-1, 1-2, 2-1, 2-2 라고 갔을 때,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라고요? 2-1이랑 2-2요. 쓰기 귀찮았어요. 미안해요. 저기 1-1, 1-2, 2-1, 2-2라고 바꿔놨어요. 여기 1-1, 1-2, 2-1, 2-2라고 바꿔놨어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뭐라고요? 2-1, 2-2. 즉 마름모,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면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성질을 지닐 수만 있다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성질은 뭐예요? 네,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성질들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났냐면 하나가 남았어요.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꼴이 뭔데요? 그쵸? 한 쌍이 평행한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요.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즉 사다리꼴에서 정의가 뭐라고요? 정의는 AD와 BC가 평행할 때 그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랑 언급이 조금 달라요. 이등변 삼각형, 사실 단어의 뜻 자체가 뭐야? 등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 등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럼 등변,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라는 뜻인데 성질 자체는 각이에요. 각으로 먼저 정의를 합니다. 성질로 나오는 애가 이거예요. 누구? 어디냐? 성질이 요 라인이죠. 네. 성질은 뭐가 되냐면요. 평행하지 않은 다른 한 다른 한 쌍의 대변이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말이 좀 길죠? 다시, 평행하지 않은 다른 다른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다시, 평행하지 않은 다른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를 식으로 쓰면 그냥 단순해요. AB와
CD의 길이가 같아요. 또 다른 성질은 그러면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2등분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길이가 같아요. 끝. 이게 성질이에요. 참고로 이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애는요.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봅니다.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와 성질 그거 다 외워 놓으면 어디다 쓸까요? 2학년 2학기 시험에서 쓰죠. 그럼 또 그 이후에는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쓰죠? 아름아름 야금야금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막 왕왕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애도 많이 이게 지나가고 2학년 2학기께 지나가면은 중요도가 떨어져요. 근데 오히려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 중요도가 올라가요. 3학년 과정에서. 예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등변사다리꼴의 그림이. 그래서 그래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 얘만 따로 그려서 확인을 그려서 뒤에서 한번 다시 그려줄 텐데 얘만 한번 간단하게 그려서 보자면 이렇게 돼요. 짠. 하나, 둘, 셋, 넷. 한번만. 짠. 쭉. 그래서 평행하고 길이가 서로 같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번 조건입니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라고 하는 게 요 한 쌍에서만 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다른 의미로서 나오게 되면은 등변사다리 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행사변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 5번 조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아까? 밑가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요. 밑가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림 여기 어디야? 요렇게 얘도요. 여기랑 서로 길이가 같아요.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가 합동이에요. S 합동이 돼서요.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SAS라서 대응변에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증명이 가능해요. 짠! 두 바닥재. 요약정리 두 바닥재. 저 원래 심화할 때는 요렇게 해요. 마지막 세 바닥. 아직도 안 끝났지롱. 한 바닥 더 있지롱.
쉣. 자, 이번에 볼 부분은 어디냐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입니다. 를 하기 전에 지금 교재 프린트 53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비어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직사각형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성질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54페이지의 마름모, 55페이지의 정사각형, 56페이지의 등변사다리꼴 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놓치고 있는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하여 얘를 좀 크게 그려볼까 이번에? 크게 그려보지 뭐. 잣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자, 얘는 사각형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무슨 조건을 추가하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성질을 얹어서 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다리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사다리꼴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짠. 짠. 자, 얘는 사다리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조건을 추가하면 다른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해지면, 즉 A, B와 C, D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조건은 그러면 어떤 애를 추가할 수 있을까? AD와 BC가 평행한 상태니까 AD와 BC의 길이가 같으면 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이겠죠. 그렇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평행사변형. 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얘가 평행사변형.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건을 추가합니다. 무슨 조건을 추가할까요? 네, 첫 번째 조건은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어떨까요? 첫 번째,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얘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직사각형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는 직사각형 만들어져요.
100번을 수업해도 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전에도 한번 이 그림 본 적 있지 않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면, 예를 들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그치?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 이렇게 쓰지 말걸. 옆에다 써야겠다. AB와 BC가 같거나 AC와 BD가 서로 수직이거나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마름모가 만들어진다. 마름모. 어디죠? 여긴가요? 마름모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름모가 어떤 성질을 가지거나 마름모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직사각형이 무슨 성질을 가지면 마름모의 성질을 가질 때 여기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직사각형 아니면 뭐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마름모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정사각형 된다. 부록 어디서? 여기서 파생되는 애 하나. 뉴그 뭐가 되면? 각 B와 각 C가 서로 같아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등변 사다리꼴 만들어진다고요. 요걸로 그냥 갈게요. 쭉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옵션이 추가될 때마다 도형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것도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기억나?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일반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고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도 뭐가 만들어지고 얘도 똑같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연결해도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어머나 여기잖아. 미안.
평행 삼변형이 되겠죠. 하지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마름모가 만들어지고,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정사각형을 연결하게 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다른 줄기에 있는 이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마름모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저기에 있는 59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59페이지와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그림을 하나에 적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닌데 색깔이 좀 더 알록달록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죽었지? 나 옛날에 이걸 좀 더 컬러풀하게 썼던 것 같은데 뭔가 색이 빠진 것 같아. 몰라.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났다. 예전에는 이거 가운데 이름을 다 색을 집어넣어서 썼었다. 그걸 빼버렸네. 그냥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가 63페이지 내용인데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얘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하게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써요. 뭐냐면 평행선과 관련돼서 안 지울게요. 평행선과 관련돼서 평행할 때에는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같고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A와 A 다시 그리고 뭐 어디다가 그리든 간에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도 넓이가 모두 어떻다?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주로 문제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문제를 응용할 때 주로 어떤 걸 사용하시면 되냐면 평행하다라고 표시가 나오는 평행한 두 변이 존재하면 위에 있는 선분이 밑변이 돼요.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면요. 봐봐이. 자, 어떤 사각형이 있어. 그 사각형에서 뭐 여기서 뭐래더라? 이렇게 돼 있나? 여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A, B, C, D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요 사각형 A, B, D, E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얘랑 똑같은 애가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평행한 애, 평행선 여기 뭐야? 평행선 AD, EC 위에 있는 요 선분을 기준으로 요 꼬다리를 내려요.
얘는 밑변이 되는 거고 꼬다리만 움직여서 삼각형 ADE라는 애랑 삼각형 ADC라는 애랑 넓이가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랑 같아져? 얘랑 삼각형 ABC랑 넓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지금 사각형 총정리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C1 교재는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하는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연휴 주말 동안에 여기 있는 이 B1 교재를 끝까지 풀어주세요. C1 교재를 49쪽까지 풀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